안녕하세요. 홍기훈 대표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사격 경기장에서 봤던 장면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자 소총 50m 3자제 그 결선이 시작되었고 그 경기에 강력한 메달 후보였던 매튜 에먼스의 우승이 아주 유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에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아마 금메달은 매튜의 차지일 만큼 2위와 점수 차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매튜는 마지막 한 발을 표적 정중앙에 꽂아버리고 아주 여유있게 총을 내려놓고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매튜가 자신의 표적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표적을 쏘고 만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발 때문에 결국 0점 처리되고 그동안 선전이 완전히 물거품이 돼서 8등, 꼴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진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목표의 초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표적을 보고 있나요? 혹시 엄마의 표적인가요? 아빠의 표적인가요? 중학생 이상이라면 혹시 친구의 표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닌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란 항해를 떠나고 있는데 그런 항해에는 지도와 나침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폭풍우 때문에 그만 지도와 나침반이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현명한 선장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보게 되면 적어도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한테 지도는 단기적인 목표, 나침반은 중기적인 목표, 그리고 북극성은 장기적인 진로 목표입니다. 우리 자녀는 지금 자신만의 북극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걷는 과정을 보면 많은 아이들이 전진하는 길 진로가 아니고 오히려 후퇴하는 길 퇴로를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는 보통 텔레비전을 통해서 진로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 예능, 스포츠스타 그런 직업들을 꿈꾸죠. 그나마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대개 부모님이 아는 직업에 따라 결정이 되고 말죠. 그렇다 보니까 널리 알려져 있고 안정된 몇 개의 직업을 꿈꾸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부모님이 기대하고 칭찬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성적이 나오죠. 그 성적에 따라서 꿈이 조금씩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자신의 꿈을 찾기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나 문화 속에서 꿈을 찾으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기대감에 순응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부모님의 뜻에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꿈을 즉흥적이고 거칠게 막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적성도 모르고 목표도 없이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대기업 입사, 높은 연봉 이런 걸 위해 스펙을 쌓는 거죠. 그래서 대학 내내 취업 준비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어렵게 회사에 들어갔지만 자기의 전공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죠. 적성이 안 맞으니까 억지로 회사 일을 하게 되고 성과는 안 나오게 되고 결국 이직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진로의 과정이죠. 우리 자녀들은 가능하다면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퇴로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진로를 지금부터 알려줘야 됩니다. 혹시 벼룩에 대한 재밌는 실험을 아시나요? 벼룩 한 마리를 잡아다가 병 속에 딱 넣어두었더니 처음엔 벼룩이 열심히 뜁니다. 근데 그때마다 병뚜껑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죠. 계속 실패하면서 머리가 아픈 벼룩은 이제 병뚜껑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병뚜껑을 딱 열어놔도 병뚜껑이 없는데도 벼룩은 더 이상 뛰지 않는 거죠. 병뚜껑 이상의 높이로 뛰어오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을 탈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벼룩과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멋진 꿈을 꿀 때도 있고 노력하려고 시작도 한번 해보지만 갈수록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꿈도 위축되고 작아지고 자신감도 점차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묶고 있었던 그 단단한 밧줄을 끊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 진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기준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진로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녀가 자신의 꿈과 진로를 지금 확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족 일치도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세 번째, 진로 합리성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번째, 진로 준비도입니다. 그렇다면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보 습득률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지금 찾아보고 있나요? 이런 다섯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지금 현재 꿈의 상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휴대폰을 사면 대부분 사용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설명서를 보다 보면 자세히 볼수록 제품을 더 잘 쓰게 되죠. 안 보면 있는 기능도 못 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 쓰임이 있을 텐데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직 자기 자신의 사용설명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에블린 글렌이를 아십니까? 그녀는 8살 때 청력이 감퇴되기 시작했고 12살 때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 12살 때 우연히 친구가 북을 치는 모습을 보고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글렌이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하지만 자기에게는 남보다 뛰어난 촉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촉각으로 음의 진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장애 때문에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솔로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청각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치료를 시작합니다. 베토벤 기금 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청각장애 음악인이 아니라 청각에 약간 문제가 생긴 음악가입니다. 이처럼 자존감을 통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온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인정하되 보다 발전적인 가능성도 함께 찾아본다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기회를 발견하게 될 거고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풀코스인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 지구를 무려 4바퀴를 달린다고 합니다. 갓난아기는 스스로 일어나 걸을 때까지 무려 2000번이나 넘어지게 됩니다. 권투 선수는 12라운드 경기를 위해서 100라운드의 연습 라운드를 경험합니다. 물을 계속 가열하면 뜨겁기는 하지만 99도까지 올라가도 결국 끓지는 않습니다. 물이 끓는 100도, 그 바로 차이인 1도가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이란 건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데 온도나 압력이 바뀌면 그 변화 때문에 물질의 속성이 바뀌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바로 그 경계가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 아이가 실수나 실패를 거듭해도 우리 자녀의 꿈과 가능성을 부모님과 자녀가 스스로 인정하고 믿어줘야만 그 임계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로버트 로젠탈이 무작위로 학생들을 뽑은 후에 선생님들한테 그 학생들이 지능지수가 높다고 알려준 다음에 8개월 후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무려 20점이나 올라갔다는 실험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긍정적인 기대를 갖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그 기대와 믿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그 기대에 근접한 성과를 냈다는 게 바로 로젠탈 효과입니다. 남미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벌새가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모든 동물이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데 유독 그 작은 벌새 한 마리만 부리에 물을 머금고 와서 다시 숲으로 돌아갑니다. 둥지와 나무에 붙은 물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당장은 눈에 띄는 결과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노력하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은 공부하는 이유나 즐거움을 모르고 있어도 벌새처럼 단 1%의 가능성 때문에 도전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한마디 격려가 바로 로젠탈 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